12월 21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말에 경호의 집회에 참여해서 연설하다가 많이 떨었습니다. 감기 기운도 좀 있고요. 그랬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번 한 주,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내게 되면 2015년도 이 끝입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마지막 남은 2주를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뉴스 브리핑 스튜디오가 확 바뀌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올릴 건데요. 황장수와 톡톡톡 스튜디오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20일 그 전날 제가 정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다가 욱해서 방송에 이렇게 나를 맡겼다면 어떤 행태로든지 국민들과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술자리에서 뉴스 브리핑이라는 제목을 떠올리고 그리고 사무실 책상 위에 앉아서 초라하게 뉴스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여름에 청와대 앞에 국회법 개정 반대 1인 시위를 해가면서 뉴스 브리핑을 어설프게 시작을 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세트 욕심이 있어서 또 자체적으로 세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참 제작하고 기획한다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 뉴스 브리핑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황장수와 톡톡톡 스튜디오도 또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한 뜻있는 분이 스튜디오를 제작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뉴스 브리핑 뿐만 아니라 우파 쪽의 각종 인터넷 방송에 자발적으로 한마디로 기부로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AN 스테이지의 김문현 대표님이 저희 이 뉴스 브리핑 스튜디오를 새롭게 지난 주말에 제작을 해 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나은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또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또 자신의 재능과 또 자신의 재력을 가지고 이렇게 흔쾌히 이 보수 쪽의 애국 방송을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께 아시고요. 앞으로 항상 이 방송을 보면서 그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 안철수 의원이 다시 그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창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2월에 공개하겠다. 근데 창당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참 진짜 2012년에 지겹게 들었던 말의 반복입니다. 저와 신당은 삶이 힘겨운 보통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삶이 힘겨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안철수 의원이 힘겨운 삶을 단 한순간이라도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정말로 힘겨운 사람에 대한 정의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대선 때 허구 많은 후보들을 놔두고 안철수 의원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던 부분은 원래 정치인이야 위선적입니다. 여야에 나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뭐 크게 작게 다들 위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치를 주장하면서 마치 기성정치권보다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본인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인 양 입에 온갖 새로운 정치의 가치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젊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삶이 힘겨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제가 붕괴를 해서 일어섰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자신의 당이 가는 정확한 정체성을 국민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다 이야기했는데요. 경제는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진보라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에 탈당할 때 낡은 진보, 수구 진보라고 문재인 대표
새정년을 비판하면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정년이 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정책적 가치, 특히 경제, 민생, 복지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수구적이고 낡은 진보라서 본인이 또다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당에는 이 당 저 당에서 떨어진 한마디로 부스러기들을 모아가지고 공천받지 못할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오른쪽으로 붙을까 왼쪽으로 붙을까 이렇게 또 재는 사태가 온다면요. 이것은 한국 정치에 저는 엄청난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안 의원이 끝까지 갔다 하면 저는 검증을 하다가 멈췄을 겁니다. 근데 100% 안 의원은 누구와 단일화를 하는데 결국은 야권 쪽으로 막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요. 저것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판단을 현혹시키고 한마디로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후보가 된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서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정몽준 의원이 나섰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정몽준 의원이 새정치를 하는 줄 알고 이 마음에 안 들던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반대하고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탈당을 해서 정몽준 진영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도 아무 생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책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정책성도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다 안 되면 광이라도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후보하고 단일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졌습니다. 한 자릿수에 떨어진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바탕으로 순식간에 30%대의 지지율로 1위로 올라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선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때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한나라당도 싫고 또 당시에 민주당도 싫어서 그야말로 중도적인 온건한 보수의 어떤 깨끗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정몽준 의원은 그래도 자기 돈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부패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월드컵 붐에서 봤듯이 정몽준 의원이 국민들을 열광시키는 뭔가 한 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거기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몽준 의원은 결국 노무현 후보한테 뭐 여론조사라는 핑계로 불과 7, 80명의 선택에 의해서 노무현이 아닌 정몽준이 됐습니다. 국민 5천만 중에서 7, 80명의 여론조사 선택이 대선 후보를 노무현으로 단일화시켰고 결국 그 단일화가 노무현을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7, 80명의 아무 생각이 없는 선택. 엄격하게 따지면 한 3, 40명이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대선을 좌우하는 한국의 풍토가 옳은 것이냐. 더 나아가서 당시에 정몽준 의원을 지지했다가 결국은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자신이 노무현을 지지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단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이 따라가버린 이런 과정들이 옳은 것이냐. 저는 노무현과 정몽준은 노동정책, 외교안보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있어서 물과 기름만큼 다른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물과 기름처럼 융화될 수 없는 가치들을 가진 두 집단이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이 사기 도박성 게임을 해서 결국 거기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민의 표심을 완전히 왜곡한 거다.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번에 2012년 대선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성의 정치를 양쪽 다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서 몇 표를 얻는가는 당선되는가 안 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지지율이 처음에서 약간 내려왔다.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11월 초였습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9월 19일이었습니다. 불과 40일 사이에 안 의원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고 생각이 얼마나 바뀌어서 단일화에 나섰던 겁니까? 그래서 한 20일간 단일화 협상을 하다가 11월 23일 날
일방적으로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회적으로 지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12일 뒤에는 12월 6일인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둘이 달걀이 식당인가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때 안철수를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으로 옮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엄청난 위기였고 마지막에 정말 몸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어르신까지 다 투표에 열화같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아마 정권은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가 한 3, 4일 뒤에만 있었다 하더라도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때 맞춰서 국정원 댓글 파동이니 이 선거법 위반 사무실이 적발되니 하면서 이상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안 의원한테 분명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안철수 의원이 정권 교체를 운운하면서 삶이 힘겨운 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데요. 또 제2의 광을 팔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광은 여야 중에 택할 수도 있고 안 의원 쪽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바라는 개헌 세력들이 여야에서 떨어져 나가서 집결해서 그것이 결국 총선 이후에 개헌 세력으로 이렇게 개헌 세력의 중심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안철수 의원 본인이 혼자 힘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안 의원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 민주당에 밀어줘 봤지만 자신은 다음 대통령은 안철수 내지 당권을 받기를 원했겠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폭로가 됐죠. 그런데 순순히 그렇게 해줄 리도 없고 그런 계약들이 지켜질 리가 없다는 것은 본인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개헌 세력의 중심이 되어서 개헌의 명분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고 그 세력이 결국은 개헌을 관철시켜서 거기에서 개헌을 통해서 내가 총리를 하든지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을 이 세력에 가담하려는 여야 의원들이나 주요 정치인들은 안철수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저기 한 자리를 저어놓고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 최초의 광주 의원인 김동철 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어제 오늘 언론에는 김한길 의원이 며칠 안에 중대 결심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야당의 이 정치적인 지형 변화는 결국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해서 언제 안철수 세력과 합쳐지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그 변수가 달려있다. 즉 김한길이 가세했을 때는 이 판은 애사롭지 않은 판으로 개헌 세력들의 이 총집결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길 의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 때에도 안철수를 영입해서 대선 후보를 삼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한길 의원 계통의 의원들이 국회 로비에서 며칠간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이 대표를 할 때 대표중 유지가 벅차니까 새정치연합을 만들어서 지자체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여가지고 공동대표로서 넉 달간을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난 주말에 변희재 대표와의 황양수와 톡톡톡에서 언급했듯이 여권 내부에서도 안철수 세력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친이 비주류 세력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자, 여당이 이번 주부터 공천특별기구를 가동해서 거기에서 공천에 관한 룰을 정하겠다고 하지만은 지금 친이 세력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지난주에 몇 차례 회동을 했습니다. 자, 이 공천에서 아마 친박 세력과 부딪힐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자기들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면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안철수 의원 측에 친이 비주류 측에 상당한 의원들이 가세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가세하는가도 주요 변수일 거라고 봅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삶이 힘겨운 사람을 핑계대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신당은 국민의 삶을
더 피곤하게 할 사람들이 모이는 서식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